자, 유치권은 우리가 배우는 물권 중에서 양이 제일 작아요. 왜 양이 제일 작냐? 법조문이 320조부터 328조까지 9개 조문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두 문제가. 그런데 저당권은 유치권에 비해 공부할 양이 3배 이상 많아요. 저당권이. 그런데 두 문제 나와요. 아쉽게도. 최근 4년 연속 저당권이 그전에는 늘 3문제, 많이 나올 때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은 거의 2문제로 고정이 돼버렸어. 그래서 출제 비중에 맞춰서 시간을 투자해야지 끝까지 알아보겠다라는 연구의 뜻을 두면 안 돼요. 물론 학문의 뜻을 두는 거 좋아. 나는 모르는 게 있으면 못 넘어가는 성격이야. 꼼꼼하게 내가 다 찾아가면서 해야 돼. 학문의 뜻은 있지만 합격에는 뜻이 없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부터 해. 다른 것부터 해야지. 응? 민법만 할 거야. 민법만. 응? 2차 과목부터 빨리빨리 해야죠. 저는 물론 이제 과목당 어렵기는 1차 과목이 이렇게 양이 많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까다롭긴 2차 과목이 더 까다롭다고 봐요. 2차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어떻게 하다 보면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연관성이 없는 학문들이 모여있고 또 이해반, 암기반. 도대체가 외우기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가 더 신경 쓰이는 거야. 1차는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해결이 돼. 빠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양을 넓히려 하지 말고 좁히자. 그리고 85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한 7점 정도 맞겠다. 60점은 안 돼. 60점 맞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 실수 하나 틀리면 어떡하지? 2개 틀리면 어떡하지? 7점은 맞춰놔야 돼. 이렇게. 자, 그런데 다만 특성은 한번 내가 했기 때문에 보고 유치권에서는 별표 칠 때가 딱 3군데예요. 419쪽에 유치권의 특성 별표 하나. 그 중에서도 2번, 맨 밑에 2번 불가분성, 유치권의 불가분성 동그라미. 그 밑줄, 그 제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유치권 성립이요. 성립에서도 422페이지. 422페이지에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 전환성 인정 별표 3개. 그래서 딱 2페이지야. 2페이지는 나이만큼 반복해 읽어. 나이만큼. 나이 앞자리. 나이만큼 놀랐어. 내가 35인데 35번을 읽으라는 거야. 앞자리만큼은 정독하셔야 돼요. 여기서 쏟아져 나와요. 여기서. 딱 2페이지지만. 자, 그런 다음에 428쪽에 유치권의 효력, 거기 별표 2개. 2개. 그 정도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 유치권 알아볼까요? 유치권. 자, 유치권의 특성 보세요. 유치권. 첫째,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이게 출발이죠.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란 말이 뭐죠? 세상을 살아가는 공평. 이 공평의 원리에서 누구랑 합의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합의된 바 없어서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제도가 바로 유치권이지. 뭐 합의해서 성립하는 거 아니다. 세탁소에 세탁을 맡길 때 세탁소 사장님이 세탁비 줄 때까지는 세탁 유치하기로 합시다라고 합의하지 않아도 가스센터 자동차 맡길 때 자동차 수리비 줄 때까지는 이 자동차 유치하기로 합시다. 합의하지 않아도 수리비 줄 때까지 세탁비 줄 때까지 당연히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유치권은 반대말이 뭐냐?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건이 아니다. 이 말을 왜 쓰냐면요. 우리가 배우는 담보제도 중에서 유치권도 배우고 이 다음에 저당권도 배워요. 질권은 안 배워요. 전당포는 안 배워요. 질권. 또 양도담보, 매도담보, 담보. 이 민사특별법에서 또 가담법은 특별한 담보제도 배워요. 모든 대한민국 담보제는 다 약정이야. 합의를 해야 돼. 채권 채무 합의 없이 성립하지 않아. 법정은 하나밖에 없어. 유치권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약정 담보예요. 그러면 합의하지 않아서 성립하는데 그 유치권을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겠느냐. 자, 현문에 나왔어요. 유치권은 공평 원리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유치권이지만 쌍방간의 채권 채무자 간의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물었어.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짐은 큰일 나는 짐은 절대 합의는 성립하지 않아. 자, 돈을 1억을 빌려주면서 야, 돈 1억 좀 빌려줘. 딱
2달만 쓸게. 너 망하면 어떡하니 망하면. 뭐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너 1억 빌려준 거 대신 내가 이 기계 2억짜리 공장에 있는 기계 너한테 갖다 놓고 유치해. 네 돈 빌려준 거 갚을 때까지 유치하기로 하자. 우리 합의로 특약을 맺자. 아 싫고 와. 유치한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계랑 연관성 없어. 합의로는 성립하지 않아. 응? 법률 규정으로만 성립해. 그리고 두 번째, 유치권에는 담보제도지만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유명한 문장이죠. 운물물이 없다. 운물에 물이 없다. 운물물이 없다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없어. 담보제지만 오는 뭐냐면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 이 대한민국 담보제도 중에서 우선 변제권 없는 건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우선 변제권이 없어. 우선 변제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유치 목적을 경매됐을 때 유치권자 경락대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특이해. 모든 담보자만 붙으면 다 배당받을 수 있는데 유치권자만은 배당을 못 받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물상대위권이 없어. 물상대위권이라는 게 없어요. 이따 물상대위는 설명해요. 저당권 가서 제가. 이거 참 특이한 거야. 물상대란 말이 뭐냐면요. 내가 건물을 공사했는데 공사비 못 받아서 공사비 줄 때까지 건물 유치해버렸어. 내가 건물을. 너 공사 줄 때까지 인도가 잘한다. 근데 유치하는 건물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화재보험금이 20억에 가입돼 있거든. 화재보험금이 나왔어.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화재보험에서 쫓아가서 나 공사비 못 받는 거 2억 때문에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자다. 화재보험금 20억 중에서 2억은 나에게 지급해달라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물상대위거든. 모든 담보자가 들어가면 다 물상대위가 있어요. 전세권자도 물상대위가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이게 없어요. 또 하나, 유치권자는 또 유치를 침해했을 때 유치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나?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저 돈 안 줘서 공사하면 건물 유치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서 다 쓰는 거야. 막 강제로 유치권자 의사에 반해서. 그러면 유치권에 기난 원청 행사할 수는 없고 점유권에 기난, 점유물 반환, 결과 제거. 이 점유권에 기난 뭘 행사해야지 유치권에 기난 원청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게 이렇게 많아. 이 세 가지가 없다. 단답식 문제도 잘 나와요. 또 하나, 유치권자는 이 부종성이라는 것이 엄격해요. 부종성이 엄격하다. 이게 절대 완화가 안 돼. 이게 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보지만 이 부종성을 완화시키는 게 뭐냐? 그럼 완화시키는 것이 근자 붙는 거야. 근자가 붙어버리면 이 부종성을 안 따라가는 거야. 부종성이란 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담보제도는 피담보 채권,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 소멸한 돈 갚아버리면 돈 갚는 날에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되는 거야. 피담보 채권과 담보 운명을 같이 해요. 받을 돈이 존재하는 동안만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거고, 돈 받았다면, 변제했다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받을 돈 피담보 채권과 담보 운명을 같이 해요. 그게 부종성이야. 근데 그 부종성 안 따라가는 게 뭐냐? 근자를 붙여버리면 그 부종성을 안 따라가는 거야. 근저당, 근질권, 근담보등기, 근양도안보, 다 근자 붙일 수 있어. 근데 근유치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다른 것은 이 근자를 붙여서 다 완화시킬 수 있어. 부종성을 안 따라갈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근저당이야. 이 다음에 근저당. 근데 근저당은 저당권만 근저당이 있는 게 아니라 근질권, 근양도안보, 근매도안보 다 근자 붙일 수 있어. 근데 근유치권이란 말은 없어요. 쓰지 못한 용어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죠. 유치권자도 인전, 다른 건 이제 부종성, 다른 건 있어. 이건 물상대에서는 없지만, 예를 들어 부종성도 있고, 수반성도 있고, 다 뭐 특성이야, 이게. 그 다음에 불가분성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의 불가분성,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보세요. 유치권 불가분성이 있다. 이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대한민국 모든 담보자들은, 담보물권자들은 원래 담보라는 것이 내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야. 채권 확보 수단인데 담보자만 붙어 있으면 내 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일부를 변제했다고 해서 변제한 만큼 담보물권 일부가 소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분성이라 불러요. 대만 담보제는 다 이게 있는 거야. 자 보세요. 돈 1억을 빌려주고 1억짜리 저당을 잡았어. 지금 아파트에다가 은행이. 근데 얘가 9,900만 원 갚았어. 9,900원 갚았는데 100만 원을 안 갚아. 그럼 100만 원이 남아있다면 1억짜리 저당이 전부 다 살아있는 거지. 9,900 갚으면 9,900만 원 소멸하고 100만 원만치만 저당이 남아있는 게 아니야. 끝까지 100만 원 안 갚아. 그러면 100만 원 때문에 저당 잡은 아파트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불가분성이야. 내가 세탁소인데 세탁물 하나에 세탁비가 10,000원씩이야. 코트 하나, 가죽 자켓 하나, 양복 한 벌 쭉 해서 하나당 10,000원씩 5개를 맡았는데 세탁을 맡긴 분이 와서 그래요. 저기 세탁비는 다음에 드릴 테니까 세탁물 주시죠 외상으로. 저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유치했어. 유치했더니 갑자기 들어가더니 100원짜리 한 30개 500원짜리 10,000원 갖고 왔어. 하나당 10,000원이니까 10,000원 드릴 테니까 코트 내놓으래요. 코트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전액을 변제할 때가 전부 유치하는 거지 돈 갚는 건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유치가 풀어지다가는요. 또 한 달 뒤에 또 돈 10,000원 갖고 와서 양복 달래요. 양복 줘. 6개월 또 안 와. 6개월 뒤에 또 10,000원 갖고 오더니 뭐 달래? 잠바 달래. 이런 식으로 돈 받다가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 못 받을 수 있어. 마지막은. 전액을 변제할 때 전부 유치해버려. 그럼 만약 이 시험문제 2번 나왔던 게 빌라 한 채당 2,000만 원씩 빌라 10채를 건축주야. 건물 짓는데 내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업자야. 그래서 거기다 문짝 달고 세시다는데 한 가구당 2,000만 원씩 10채 2억 받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다 인건비 들여서 다 일을 완성시켰는데 2억을 안 주는 거야. 10채 전부 다 유치해버렸어. 나 2억 줄 때까지는 인도 거절한다. 인도를 거절해버리면 분양도 못하지. 임대 못 놓잖아. 네 거 넘겨서 돈 갖고 찾아와. 유치했더니 4천 갖고 왔어. 4천 갖고 오면서 두 채는 풀어달래. 한 채당 2천이니까. 풀어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뭐? 불가분성. 근데 그 2억 때문에 그 빌라가 한 채당 그래도 3억 이상에 분양되는 집이에요. 한 채만 10채 전부를 점유하지 않고 그냥 한 채만 그냥 유치해버렸어. 그럼 한 채당 얼마였어요? 공사비가 2천이었어요. 한 채만 유치했다면 2천 주면 풀어줘야 돼? 2억 다 줘야 돼요? 2억 다 줘야 되는 거야. 유치물의 일부를 점유했다고 해서 일부 변제하면 안 돼. 전부를 변제할 때까지는 전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 뭐라 부른다? 불가분성. 모든 담보물권은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전부 행사하는 거지. 변제한 만큼 풀어주는 거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 불가분성 얘기 꼭 봐주시고. 참 쉽기도 하여라. 뭐 어려워야지 뭐 인상을 쓰든지 말든지 하지. 뭐 이거. 그 유치권과 동상명 차이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어 아직은. 근데 이것뿐 아니라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뀐 거야. 과거에 제가 뭐 가르칠 때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제가 7회 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7회 때부터 한 25회 때까지는 비교하는 문제도 좀 나왔어. 유치권 동장 비교하시오. 응? 해지와 치를 비교하시오. 무효와 치를 비교하시오. 비교 문제는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뭐와 뭘 비교하시는 문제가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야. 그래서 도표들 보면 비교한 도표들이 많아. 교과서에.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 비교 도표 쫙 비교해. 그런 거 묻는 시험이 아니다. 왜? 그런 걸 비교하는 시험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민법은 그런 거 암기하는 시험이야. 그런 거 어려우려면 앞자 따야지, 막 두 문자 따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비교하는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어, 최근은. 뭘 하나 묻더라도 이해를 물어. 문장 읽고 이 문장 이해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묻지 뭐와 뭘 비교하시오. 그런 문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도표들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분은 도표만 나오면 별표 치고 난리 났어. 막 난리 났어. 도표 중심으로 공부해. 도표 중심으로. 큰일 났어. 처음에 안 나와. 큰일 났어. 네. 자, 유치권의 성립요건.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법정 담보물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성립되는가? 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유치권의 성립요건. 첫째, 유치권의 목적물. 어느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가? 어느 목적물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목적물은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유가증권이든 뭐든지 다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유치권, 동산 유치권, 세탁물도 유치하고 자동차도 유치할 수 있고
대상은 가리지 않아. 첫째, 가리지 않는다. 두 번째, 하지만 유치권은 타물권이야, 타물권. 타물권이란 말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만 성립하는 담보제도야. 따라서 타물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거, 내 거, 내 소유권, 자기가 자기 거, 내가 내 물건 유치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내가 내 물건 유치해서 나에게 막 압박해, 스스로에게 막 압박해, 응? 그럼 자기 것만 안 돼. 타인의 것이라면, 남의 것이라면 채무자 거, 이 채무자 것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것이 아닌 제3자 것도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채무자 것만 유치하는 거 아니야. 그 물건에 관해서의 채권이라면 누구 건 관계없어. 내 것만 아니라면 3자 것이든 채무자 것이든 다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지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일물일권주의야. 원래 물건은 소유권이건 저당권이건 전세권이건 유치권이건 하나의 독립되고 현존하는 목적물에만 물건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립성이 그 물건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이 독립성이 구비돼야지만이 유치하는 거지. 동성 구비가 안 된 하나의 물건의 구성 부분, 이 구성 부분을 뭐 유치한단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 지붕만 유치한다, 지붕만. 나 거실만 유치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건물 하나 전체를 유치하든가 해야지. 이해되시죠? 기계가 있다, 자동차가 있다면 나 앞좌석만 유치할 거다. 앞좌석 두 좌석은 수리비 20만 줄 때까지 인도 거절이야. 뒷좌석은 써.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물과 어긋나잖아. 구성 부분의 유치권을 성립하지는 않아요. 이건 볼 줄 알면 돼요. 어쨌든 누구 것만 아니라면 내 것만 아니라면 다 유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치권은 아무 데 성립하는 것이 아니야. 견연성이 인정되는 채권일 거. 이게 하이라이트야.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견연성 인정된 채권이어야 유치할 수 있어요. 이 견연성이란 게 일본식 한자 용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연관성 있는 채권. 연관. 내가 유치하는 물건과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 연관성. 그걸 뭐라 표현했냐? 법조문에는 뭐뭐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그래서 유치하는 거지. 견연성도 없는데 아무거나 유치하는 거 아니다. 견연성이 뭐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이 두 페이지 읽어보면 다 이런 내용이야. 첫째, 대법원 판례하는 얘기가 견연성 인정된다는 것은 첫째, 채권이 뭐죠? 받을 돈. 채권이 그 목적물, 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했을 거. 근데 받을 돈이 근데 점유한 목적물 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받을 돈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이 목적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만 유치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슨 수선비, 수리비. 자, 내가 시계 수리방 하는 사람이야. 응? 명품 시계를 맡겼어.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어. 근데 아저씨 수리비 다음에 드릴 테니까 시계 주시죠. 그럼 그 시계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내가 받을 돈은 목적은 시계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 세탁물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 카센터 아저씨가 자동차 망가지고 고치면 자체 들어간 비용이잖아. 각종 수선비, 수리비. 이게 부동산 같으면 각종 공사비 채권. 이런 것은 이 돈 줄 때까지 이 물건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 봐. 유식하게 얘기하면 민법을 배울 때 비용 상환 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용을 상환해달라. 이런 거 이다음에 이제 필요비라 불러요. 임차인이 임차 목적 필요비 유입비를 집어넣었더라. 응? 예를 들면 또는 뭐 전세권자, 지상권자가 남의 부동산에 유입비를 집어넣었더라. 이 비용 상환 청권은 어디에 있든 다 유치권이야. 목적 자체 들어간 비용이야. 요거 기억해 주셔야죠. 이런 것은 견성이기 때문에 이 돈 줄 때까지는 유치할 수 있다. 어딜 배우든.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견현성 인정돼서 유치하려면 이런 것들. 목적 자체 발생한 채권일 것. 두 번째, 쌍방에 두 사람이. 이 쌍방에 반환 청권이. 두 사람이 서로 반환 청권이 있어, 서로 반환 청권이 있어.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도 얘한테 반환, 서로 이게. 쌍방의 반환 청권이 동일한 관계. 동일한 관계.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견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 유치할 수 있어요. 쌍방의 반환 청권이 동일한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이것이 법률 관계에서 발생했던 이것이 사실 관계에서 발생했던 그 원인은 불문이야. 원인은 묻지 않아. 다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해당된 예를 두 개만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도 유치권 성립이 돼요. 자, 모임에 나갔어. 내가 홍남숙이야. 여동창생에 나갔어. 좀 끔찍하긴 하네. 별로 이쁘게 안 생겨서. 네요. 자, 나갔어요. 자, 나갔는데 내가 이제 자랑하려고 이 핸드백을 들고 왔어요. 그 여자분들은 그 핸드백에 왜 목숨을 거는지 난 그 이해가 안 돼. 진짜 이해가 안 돼. 자, 사실관계. 그래서 동창회 나갔는데 내가 자랑하려고 명품백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친구도 똑같은 모델, 똑같은 거 들고 온 거야. 김새치? 자랑도 못했어.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바꿔 갖고 온 거야. 내 거는 명품 진짜인데 이거 작아. 우연히 물건을 맞바꿔 온 거야. 당연 전화 걸어서 야, 내 거는 진품인데 이건 작아지. 네가 작아지. 빨리 그거 네가 집어간 거 빨리 갖고 와. 네가 찾아갔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내 핸드백 줄 때까지 네 핸드백도 유치해야겠대요. 아니 먼저 보내 인간아. 이 짜가 내가 아무 데나 줄 테니까. 아니래. 내 물건 줄 때까지는 네 핸드백 유치한다. 서로 된다는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쌍방의 반환 청권이 동일한 가 발생했다면 내 물건 줄 때 네 물건 유치하겠다. 서로 주장할 수 있어요. 우연히 물건 맞바꾼 경우도. 이게 법률관계 아니잖아. 또는 어느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어. 우리 취소 배웠어요? 제사강착. 네 가지 원인으로 취소.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취소하면 서로 부담반환이 있어. 취소 전까지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받아 돌려주는 거. 취소했다는 부담반환끼리는 서로 부담반환 해야지잖아. 이 부담반환끼리는 서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물건이라면. 뭐 냉장고랑 뭐 세탁기를 맞바꿨는데 내가 사기당해서 맞바꾼 거야. 내가 사기 원인으로 취소한다. 교환가 취소했어. 그럼 걔가 하는 얘기가 내 냉장고 돌릴 때가 네 세탁기 유치한다. 된다는 거야. 쌍방의 반환 청권이 동일한 게 발생했다면 취소했다는 부담반환끼리도 해제했다는 원상백관에도 또는 우연히 걸 맞바꾼 경우에도 서로 유치할 수 있다. 법률관계와 사실관 논할 필요 없어요. 이건요. 세 번째는 물건 자체에서 발생 어떤 물건이에요.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손해배상금 줄 때까지 이 물건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물건에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손해배상금 줄 때까지 이 물건 유치할 수 있어요. 이건 유치가 성립돼 견현성이 인정이 된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름철인데 제가 슬리퍼 신고 이렇게 집 앞을 나갔는데 옆집 강아지가 달려들어서 나를 물었어. 물고 안 넣어 얘가. 그게 어떻게 했어요? 강아지 요만한 강아지야. 치와와 조그만 강아지야. 물린 채를 끌고 들어왔어.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와서 옆집에 전화했어. 니네 똥개가 사람 물었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치료비랑 위자료 할 때까지 이 강아지 유치한다. 인도거절한다. 너 강아지 찾아가려면 치료비랑 손해배상 갖고 와 찾아가. 그때까지는 못 돌려줘. 유치한다.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강아지는 물건이에요. 이상한가 물건이라는 게? 사람이 아닌 건 다 물건이야. 물건인 거 사고 팔 수 있는 거지. 사람 사고 파나? 강아지 분양받을 수 있잖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사람만이 아직까지 인격이야. 그래서 뭐 동물보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닌 건 다 물건을 취급하는 거야. 물건.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시체. 사망하셨어. 사망하고 떨어졌어. 물건이야. 물건인 거 대학병원에 기부해서 해부할 수 있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 해부하나? 살아있는 사람만이 민법은 존엄한 존재야. 인격자는 살아있는 사람만 인격자야. 그래서
물건이야. 강아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유치권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겠지. 사람 유치할 수는 없잖아.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 때렸어. 애 끌고 들어왔어. 때리네 끌고 들어왔어. 집부터 유치한다. 아주 그냥. 애 박 굶길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옆집 아이가 우리 애 때려도 사람을 끌고 들어왔자 유치권 안 되는 걸 알아요. 걔가 자전거 타고 있어요. 자전거 내려. 자전거 끌고 들어왔어. 때리네 자전거 끌고 들어왔어. 옆집 전화해서 당신 아이가 우리 애 때려 상처 났는데 이거 치료비 대줄 때까지는 이 자전거 유치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전거랑 관계가 없잖아. 애 때린 거랑은. 자전거 자체도 발생 손해배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전거를 끌고 들어도 안 되고 사람을 끌고 들어도 안 되고 어쨌든 안 되는 거지. 변성이 없죠.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 중에서도 423쪽에 3번 견연성이 부정되는 경우. 그럼 부정된다는 얘기는요. 유치권이 피담보책을 될 수가 없대요. 없다는 게 뭐예요?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이거 유치권이 아니다. 거기다가 견연성이 인정되는 건 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인데 견연성이 부인되는 경우 옆에서 가로 열고 그럼 뭐냐 이거는요. 이거는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해요. 견연성 부정 옆에다가 동시항변권. 이 동시항변은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치권 성립하는 건 아니야. 거기 보면 도표가 있잖아요. 견연성 인정되는 경우는 유치권 성립한다. 유치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 5가지 경우는. 이거 안 줄 때가 유치할 수 있어. 그런데 오른쪽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데.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이건 동시항변권이라는 거예요. 이따 배워요. 이 동시항변권, 채권이 채권. 둘끼리만 주잖아. 둘끼리만. 유치권 물건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인도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견연성 부정되는 거는 서로 동시항변권 성립해서 우리 둘끼리는 같이 하자. 충할지언정. 제3자한테 동시항변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건 채권이야. 이따가 배우면 그런 문제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주로 임대차에서 주로 발생해. 이따가 임대차 배워보시면 임대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뭐 보증을 빼주지 않아서 뭐 임대인이 부속을 매수해주지 않아서 임대인이 뭐 지상을 매수해주지 않아서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안 줘서 나 줄 때까지는 임차 목적 인도 거절한다. 그거 다 동시항변권들이야. 이 다음에 임대차에서 유치권 성립한 하나밖에 없어. 임대차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임대계가 끝났지만 임차인데 임차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에게. 다 동시항변권이야 채권이야. 이날 배우면 유치권 하나밖에 없어. 임대차에서는. 비용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수선비 수리비를 집어넣고 유익비를 집어넣는데 임대인이 그 돈을 안 주면 비용 상환청구만은 유치권이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유치 행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나머지 다 뭐다? 동시항변권들이야. 다 관계가 없어.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 문제 풀이할 때 비교적 이런 사례들을 많이 풀어야 돼요. 유치권이 2문제 나오는데 하나는 쉽게 나와. 하나는 조금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여기에 다 관련된 문제들이야. 문제 풀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눈에 익혀주잖아요. 5가지는 유치권이 아니다. 이거는. 자, 여기 봐주시면 되고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게 424쪽에 3번이야. 이런 걸 이 다음에 다 문제집에서 많이 풀어야 돼요. 3번 이런 얘기들. 자, 그런 다음에 견연성 얘기에서 하나 더 볼 게 뭐냐. 자, 유명한 문장인데 이 교재가 지금 어디 퍼져 있는데 이 문장 하나 적어놓으세요. 견연성 우에다 적어도 좋아. 지금 여기 교재가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어. 다른 데 가서 정리돼 있어. 이게 어디 정리돼 있냐면 이게 이 얘기가 426쪽. 426쪽 보면 2번에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하여야 426쪽 동그라미 2번 위에서 또 한 5줄 내려오면요. 2번 동그라미 별표 2개 쳐놓으세요. 426쪽 맨 위에서 5줄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에 밑줄 거놓으셔야 돼. 요거 밑줄 거놓으시고 요 얘기부터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어 설명이 참 좋은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유명한 문장이야. 유명한 문장. 페이지 426쪽 맨 위 상단에서 2번 있어요. 5줄 내려오면요. 요거 다 밑줄 거놓으셔야 돼. 채권이 뭐예요? 받을 돈, 채권과 내가 받을 돈, 채권과 점유하는 목적물, 아까 세탁물, 뭐 자동차, 건축용 받은 건물, 내 받을 돈과 점유하는 목적물 사이에는 견연성이, 그들은 꼭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들이 편한 방식 따라야 돼. 견연성이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내가 받을 돈과 내 점유할 목적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돼. 연관성 없으면 유치원 성립이 안 돼요. 경연성을 요한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내요. 요한다. 그런데 채권과 목적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채권과 점유와의 견연성은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얼마나 헷갈린 얘기인지 몰라. 좀 쉽게 내주지. 그들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쉽게 내지 않아. 늘 쓰던 문장들을 써버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기출지문인데 무슨 말이냐. 응? 채권과 점유의 견연성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받을 돈, 채권과 점유의 선후는 관계없다. 이 뜻이야. 선후는 관계없다. 따라 시험 문제 중에 유치하려면 어느 물건 유치하려면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유치할 수 있다.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어 유치할 수 있으면 틀려요. 이 대표 틀리는 문장이야. 선후는 관계없다. 따라서 채권 받을 돈이 채권 1년 전에 먼저 발생했어. 1년 전에 발생했고 나중에 그 물건을 채권자 점유했어. 그래도 유치가 성립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되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지 꼭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만 유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말편이 이렇게 해요. 그들은.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 이렇게 표현하면 쉬운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자, 내가 카센터 하는 사장이야. 이 아저씨 분께서 몇 년째 우리 와서 엔진오일도 자주 갈고 타이어도 갈고 늘 단골 손님이야. 사실은 6개월 전에 뭐가 하나 고장나서 왔어요. 아, 이거 수리비가 한 40만 나오게 생겼는데 얘 일단 고쳐주세요. 고쳤는데 차를 찾으러 와서 아저씨 내가 오늘 퇴근하다가 드릴 테니까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장자 주시죠. 그래도 수리비도 안 받고 그냥 줬어.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부터 카센터 앞에 지나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응? 얼리만 다녀? 뒤로만 다녀? 아, 만날 수가 있어야지 수리비 40만 원 달라는 얘기를 하지. 그 6개월 전에 발생한 채권이야. 못 받고 있었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6개월 돼. 그 자동 넘버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를 다시 갖고 와서 엔진을 갈아달라는 거야. 맞자마자 나 6개월 전에 이 자동차 수리비 40만 원 못 받은 거 있다. 이 돈 줄 때가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인도가 잘합니다.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목적 물건은 연관성이 있잖아 지금. 돈 받을 돈은 1년 전에 발생했고 그 물건 내 점유했다면 성립하는 거지. 꼭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야 유치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선후는 관계없다. 이걸 말표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채권과 목적 사이에는 견연성이 있어야 돼. 없으면 유치할 수가 없어. 하지만 채권과 점유와의 견연성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후는 관계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제일 많이 나온 문장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요. 넘어오시면 세 번째, 요거는 한 정리 욕딱 해놨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세 번째는 유치가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변제기 도래했을 것. 변제기 그럼 도래하지 않으면 도래 전에는 미리 점유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변제 도래한 후에만 성립해요.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야. 성립 요건이지. 이것이 성립 요건이지. 변제 도래가 유치권의 경매 신청 요건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 다른 담보는 자, 돈 1억 빌려주면서 2022년 3월에 갚기로 했어. 돈 빌려주면서 차의무자 보고 저당 잡았어. 그럼 저당 잡으면 등기 내면 성립하는 거지. 변제 도래는 2022년이 돼야지 저당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변제 도래는 뭐야? 변제 2022년 3월에 도래는 돈 안 갚으면요. 그때도 경매 집어넣어야지. 즉 다른 담보에서는 돈 갚기로 변제 도래는 경매 신청 요건이야. 변제 도래하지 않아도 다 성립하는 거야. 담보물건은.
근데 유치권은 경매 신청 요건이 아니라 변제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미리 점유했더라도 요즘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따가 다 사례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여러분 생각 어떤지 보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내가 공사 맡은 사람이야.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 맡아서 빌라 10채를 총 2억에 한 채당 2천만 원씩 2억에 도급비를 맡았어. 도급이라는 것은 내가 내 돈 들여서 일을 완성시킨 다음에 일이 완성돼 후급으로 받는 거야. 그 2억 도급계약 맺었는데 계약서 뭘 썼냐. 일의 완성은 3월 1일까지는 완성시키기로 한다. 공사 모두 끝내주기로 한다. 3월 1일까지 계약 공사 기간이에요. 완성시키고 돈은 6월 1일 날 주기로 한다. 이 계약서 내용이야. 3월 1일 날 공사 완성되더라도 3월 1일 날 돈 주는 게 아니라 6월 1일 날 2억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 계약 조건이야. 자, 3월 1일 날 완성시켰어. 아직 나 돈 못 받았죠. 완성시켰지만 조금 좀 남아있는 잔고가 있어서 내가 애들 들고 와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누가 압류 잡은 거야. 얘 망했나 봐. 압류 잡은 곳은 4월 1일이야. 나는 점유하고 있어 지금. 자, 그대로 경매 들어갔어. 경락자 나타났어. 경락자 씨, 나 공사비 2억 받은 거 있어. 나 유치권 행사 중이야. 따라서 나 2억 줄 때까지는 인도가 전한다. 나하고 경락자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점유하고 있고 공사 못 받은 거 있지만 나의 변제기 도래는 6월 1일인데 압류 잡고 경매 뭐 잡은 사람은 4월 1일 날 잡았잖아. 그러니까 4월 1일 날 압류 잡을 당시에는 유치권자가 없는 상태지. 그 때문에 압류된 이후에 유치해봤자 경락자 대항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건 미리는 성립하지 않잖아. 내가 공사 못 받은 거에 점유하고 있더라도 6월 1일이 도래했을 때 성립하는 건데 변제 도래 전 유치가 성립 전에 압류 잡았다면 경락자한테 대항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 들어가는 거야 이게. 미리 성립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른 담보는 다 경매 요건이야. 이게 변제 도래가 다른 저당과 같은 경매 신청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야. 유치권만은 변제 도래가 성립 요건이지 실행 요건이 아니다. 그래요. 네 번째는 점유를 해야 돼. 점유가 유치권 생명이야. 점유. 이 점유 어떤 점유 해야 되겠느냐. 쭉 나오죠. 점유는. 유치권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며 점유 특별히 중요해요. 조금 이것도 하나 특별히 더 체크하세요. 점유 유치권 성립 요건이며 동시에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점유하여야 성립하고 점유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거지.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어때요? 유치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속 요건이라는 거. 이렇게. 그런데 유치권 점유는 어떤 점이냐? 그러면 유치권의 점유는 점유해야지 성립하잖아. 점유 못하면 성립이 안 돼요. 왜? 점유해야지만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죠. 유치권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너 네 물건 찾아가려면 내 돈 갚아야 돼. 물건 찾아 돈 갚아. 이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빨리빨리 돈 갚게 만드는 거야. 세탁비 몇 분 때문에 세탁물 포기할 겁니까? 자동차 수리비 40만 원 때문에 자동차 포기할 겁니까? 공사비 2억 때문에 건물 가격이 30억 나가는 건물 포기할 겁니까? 이 심리적 압박을 줘서 빨리빨리 내 돈 갚게 만드는 게 유치권인데 유치권 점유는 어느 물건을 꼭 직접 점유한 건 유치권이 아니야. 직접 점유하든 또는 간접 점유하든 또는 점유 보조자. 보조를 통한 점유이든 다 유치권 성립되는 거예요. 직접 점유하여야 유치권이랑 틀려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를 통한 점유든 다 유치권 성립해요. 점유자가 누구예요? 점원, 직원. 나 세탁 주인이야. 나 우리 세탁소에 점원이 2명이 있어요. 내가 좀 미국 볼리브로 보름 갔다 왔더니 우리 직원 하나가 세탁비 안 좋은 세탁물들을 다 걸어놓고 있어. 그리고 그만뒀어. 그럼 그 세탁물에 점포주인 내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연관성만 있다면 점유자를 통한 점유든 다 성립하는 거야. 하지만 이 점유는 다 성립하는데 적법한 점유여야지. 적법 점유여야지. 무슨 점유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불법 점유는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이 불법 점유를 좀 잘 봐줘야 돼. 이 상태 유치권 성립이 안 돼요. 자 보세요. 도둑놈이 시계 훔쳤어. 고장난 시계 훔치는 바람에 시계 수리비를 30만 들여서 수리에 차고 다니다가 잡혔어. 도둑놈도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점유를 반환할 때 비용상환청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비용상환청권은 어딜 배우든 다
유치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주니까 도둑놈이 나 지금부터 유치합니다. 시계 인도를 거절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비용상한 척은 있지만 유치할 수는 없어요. 왜? 도둑놈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잖아. 불법 점유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 중에 계약이 아직 안 끝났어. 계약 중에 비가 줄줄 새요. 지붕에서. 빨리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큰일 났습니다. 지붕 수리해 주셔야 됩니다. 비가 셉니다. 지금. 사람 빠져 죽네. 빠져 죽을 정도 아니야. 그러면 돈이 없대요. 일단은 세대떼야 5개 보낼 테니까 바쳐가면서 쓰래요. 그러니까 내가 급한 내가 내 돈대로 수리비를 드렸단 말이야. 자, 임대가 끝났을 때 그 수선비 수리비 들어가 지붕 고치는데 200 들어가 달라. 안 준대. 돈 없대. 유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있어요. 전속 중에 비용을 집어넣은 거는 적법한 점유 상태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 계약이 종료한 후에, 임대 계약이 만료한 후에,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당하거나 계약이 만료됐으면 임대는 임차를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 계약이 해지되고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사정상 못 돌려주고 있었어. 그 와중에 비가 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붕을 고쳤어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 상태예요? 불법 점유 상태예요? 불법 점유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비용상한 척은 인정될지언정 유치할 수는 없어요. 문장을 잘 봐야 돼. 적법한 계약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유치할 수 있지만 그 적법한 계약이 끝난 후에 그런 비용 집어넣어도 비용상은 있을지언정 유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문장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난 이런 데가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에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한 지문이 또 하나 나오죠.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이야, 이 지문. 법률학자들은 맨날 낸 것만 내. 자, 보세요. 425페이지에 적법한 점유에서 2번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자, 밑줄. 단,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만은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이야. 자, 유치권 점유는 직접 점유했든 간접 점유했든 점유, 보조를 통한 점유든 점유 형태를 불문하고 불법 점유만 아니라면 다 유치권 성립되는 거야. 그런데 문장이 단, 몇 번 나왔죠? 단, 채무자가, 돈 갚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것을, 채무자 직접 점유한 것을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만은 유치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유치권은 심지어 압박을 가는 거야. 네 물건 찾아가려면 돈 갖고 찾아가. 심지어 압박을 가해서 내 돈을 빨리빨리 갚게 만드는 게 유치권이야. 누가 점유하고 있어 지금 물건을? 채무자가 얘가 점유하고 있어. 얘가 점유하고 있는데 너 네 물건 찾아가 돈 갖고 찾아가. 누가 점유하고 있는데? 얘가 점유하고 있잖아.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없잖아. 심지어 압박을 받아 얘가? 안 받지. 채무자가 물건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자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너 돈 갚을 때가 네 물건 안 돌려줘. 얘가 쓰고 있는데 뭘 안 돌려줘.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안 되잖아. 이 경우만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물건을 비록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 경우만은 심지어 압박을 갈 수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만은 유죄 성립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몇 번 나왔죠? 기출지문에. 그거 하나 밑줄 그어주셔야 돼.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압류 얘기는 심화해서 볼 거고. 자, 427쪽 봐보세요. 5번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아무런 말하지 않으면 세탁물 맡길 때, 카센터 자동차 맡길 때, 건물 공사, 인테리어 공사 맡길 때 쌍방이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공사비 안 주면, 수선비 안 주면, 세탁비 안 주면 유치권 성립되는 거야. 그런데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거. 그래 성립해. 뒤집어 얘기하면요. 배제 특약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이에요? 세탁을 맡길 때
아저씨 세탁비 5만 원은 이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드리기로 하죠. 예, 그러기로 합시다. 자녀 수리 맡길 때 제 돈이 없으니까 수리비는 한 달 뒤에 주기로 하죠. 예, 그러기로 합시다. 그럼 유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기로 했잖아, 지금요. 외상으로 하기로 했잖아. 물건 돌려줘야지.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당연히 성립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하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유치권 이 성립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우리민법 320조야. 성립방 규정인데 유치권 성립에 관한 규정만은 물권법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이야. 원래 강행 규정이라면 특약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유치가 성립의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다면 저는 배제될 수 있다. 성립만 임의 규정이야. 나머지요. 유치관행 규정 321조부터 321조부터 328조까지 다 강행 규정이야, 이거는. 물권 법정지 요 하나만은 임의 규정이야. 특약으로 성립 배제할 수 있다. 그런 특약이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다. 잘 이해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아무런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효력이죠. 자, 효력 얘기 또 10분 쉬었다가 효력 얘기 마치고 좀 보자고요. 또 7, 8분 쉬었다 하자고요.